고장입니다. 아주머니 시동이 안 걸려요. 한밤중 도로변. 멈춰선 낡은 승용차 옆에 젊은 남자가 보닛을 열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엔진을 살피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죠. 차 안에 앉은 중년 여성은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돕고 있는 이 여자가 국내 최대 자동차 그룹의 회장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의 예비 장모라는 걸 더더욱 몰랐죠.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서울 강남구 한강 자동차 그룹 본사 63층. 강은희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 짧게 자른 은발,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연매출 50조 원, 국내 2위 자동차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었죠. 책상 위에는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차 부문 세계 5위 진입. 모든 게 완벽했어요. 노크 소리. 들어와. 문이 열리고 딸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32살, 본사 마케팅 이사. 오늘따라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은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 한지훈이요. 성북동에서 정비소 하는 사람이에요. 정적? 1초, 2초, 3초. 동네 정비소? 은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희망 정비소요. 민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공고 나와서 정비 기술 배우고 지금 작은 정비소 운영 중이에요. 은희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뭐라고?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정비소 사장을. 우리가 누군지 알아?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격은 남아. 은희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40년 전 25이었던 자신. 비 내리는 대학로, 우산 하나를 나눠 쓰던 가난한 남자. 첫사랑이었죠. 은희야, 나랑 결혼하자.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라. 결국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재벌가 아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은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서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혼자 밥 드시고 혼자 주무시잖아요. 은희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민서는 사진 한 장을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 홀로 남은 은희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명찰에 희망정비소 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을 거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날의 자신과 첫사랑. 미안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은희는 사진을 넣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 눈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변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했죠. 3일 후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밤 10시 은희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사 차 말고 중고시장에서 20년 된 소나타 한 대 구해줘. 등록은 김순자 명의로. 네. 회장님이 왜? 묻지 말고 해. 이틀 후 낡은 흰색 소나타가 준비됐습니다. 은희는 명품 옷을 벗고 평범한 중년 여성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지웠어요. 머리도 대충 묶었죠. 거울을 보니 그저 평범한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차에 올라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정비소 근처를 지나가려는 거였죠. 그저 한번 보려고요. 밤 11시 성북동 언덕길.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덜컹 덜컹. 엔진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지? 은희가 당황했습니다. 순간 시동이 꺼졌어요.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은희는 핸들을 돌려 겨우 길가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켰어요. 이게 무슨... 다시 시동을 걸려 했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장 난 거였어요. 은희는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비서를 부르면 정체가 들통날 거였어요. 망했네.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트럭이 은희 차 옆에 섰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35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은희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춰서 남자는 차를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괜찮으시면요.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남자는 트럭에서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희 차 보닛을 열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고장입니다, 아주머니. 시동이 안 걸려요. 남자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엔진 과열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못 고쳐요. 정비소로 가셔야 해요. 은희는 난감해졌습니다. 이 근처에 정비소가... 제가 정비소합니다.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제가 견인해 드릴게요. 정비소? 은희의 가슴이 쿵 했습니다. 혹시 희망정비소?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작업복 명찰을 보니 희망정비소 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딸이 사랑하는 남자? 그냥 지나가다 본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구나.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지우는 트럭에서 견인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차 안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일단 지켜보자. 어떤 사람인지. 30분 후 희망정비소 앞. 작은 정비소였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했어요. 입구에는 정직, 신뢰, 최선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죠. 아주머니, 들어오세요. 밤 늦었는데 안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어요. 은희는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대기실이 있었어요. 의자, 정수기, 그리고 낡은 TV.
지우는 차를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엔진 과열이 많네요. 냉각수도 새고 있고 수리하려면 최소 3일은 걸릴 것 같아요. 3일이나요? 네. 부품도 구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훈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차가 너무 오래돼서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용도 좀 나올 거예요. 얼마나요? 한 80만 원 정도? 은희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현금을 조금만 넣어왔었어요. 5만 원짜리 몇 장? 저기, 지금 30만 원밖에 없는데.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나머지는 나중에 가져올게요. 일단 수리 좀.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고치고 나중에 천천히 주세요. 정말요? 네. 차 없으면 불편하시잖아요. 은희는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믿어주다니.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집이 어디세요? 이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드실 텐데 제가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어차피 정비소 문 닫을 시간이에요. 은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낡은 트럭을 타고 가는 동안 은희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아주머니, 가족이랑 같이 사세요? 지훈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 준비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지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남자, 눈빛이 맑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희는 비서가 준비한 원룸이었어요. 여기 맞으세요? 네, 고마워요. 천만에요. 3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은희는 준비해온 선불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주머니. 지훈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은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은희는 다시 평범한 옷을 입고 희망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차 수리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죠. 정비소에 들어서자 지훈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부품은 내일 들어온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은희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그때 정비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한 남자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택시 기사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손님,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택시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손님 태우고 가다가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차보죠. 손님은 괜찮으세요? 손님은 내려드렸어요. 근데 이거 오늘 안에 고쳐야 하는데. 택시 기사의 얼굴에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못 나가면 하루벌이가 날아가요.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지우는 밖으로 나가 택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지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브레이크 계통이 완전히 나갔어요. 부품 교체해야 해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3시간? 그런데 문제는 부품이에요. 지금 당장 구하기 어려운데. 택시 기사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못 나가는 거네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우는 정비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 차 부품이에요. 같은 모델이라 호환돼요. 이거 쓰시죠? 택시 기사가 놀랐습니다. 예. 그럼 사장님 차는요? 괜찮아요. 저는 급한 거 없어요. 손님이 더 급하시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고쳐드릴게요. 지우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기 차 부품을 떼어서 손님 차를 고치다니. 2시간 후 지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다 됐어요. 시험 운행 한번 해보세요. 택시 기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기사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다행이네요. 조심히 운행하세요. 수리비가 얼마예요? 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품값이랑 공인비에서 35만 원입니다. 택시 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5만 원요? 그게 지금 제가 돈이. 지우는 기사의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20만 원만 주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주시고요. 정말요? 네. 천천히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택시 기사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지우는 다시 자기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틀 후 2025년 4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은희는 차를 찾으러 정비소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완벽하게 고쳤어요. 앞으로 5년은 문제 없을 거예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수리비가 80만 원인데 아주머니는 60만 원만 주세요. 예. 차가 오래돼서 부품 구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제가 중고 부품 썼어요. 그래서 좀 싸게 해드릴게요. 은희는 놀랐습니다. 처음 말한 금액보다 싸게 받는다니. 정말 괜찮아요? 네. 아주머니 차 보니까 정말 소중히 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성의껏 고쳤어요. 은희는 돈을 꺼냈습니다.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은희와 지훈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지훈이 달려갔습니다. 은희도 뒤따라갔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도 가빠 보였어요. 119 불렀어요? 주변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방금 불렀는데 30분 걸린대요. 30분? 그럼 너무 늦어요. 지훈이 노인을 업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바로 그때 정비소에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사장님,
고급차 손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지금 안 가시면. 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비소 안에는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죠. 은희는 지훈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 지훈은 고개를 돌려 정비소 안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사람이 더 급합니다. 그리고는 노인을 업고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차 좀 사용해도 될까요? 저도 도울게요. 병원까지 10분. 지우는 내내 노인의 상태를 확인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노인을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모셔왔어요. 연락처 남겨주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우는 번호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죠?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을 거예요. 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정비소로 돌아가는 길.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손님은요? 아마 화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더 급했으니까요. 후회 안 해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은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구나. 일주일 후 2025년 4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은희는 마지막으로 정비소를 방문했습니다. 차 점검을 받는다는 명목이었죠. 정비소에 도착하니 낯선 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안에서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지훈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대기실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정장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오토케어는 전국 체인이에요. 사장님 정비소를 인수하면 10억 드리고 사장님은 이 지역 점장으로 월급 500만 원 보장해 드립니다. 10억? 지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네.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이라 땅값도 오를 거고요. 지금 파시는 게 이득이에요. 지훈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은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할까? 지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받아요. 정장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10억이에요. 이 작은 정비소 10년 벌이보다 많아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는 이 동네 사람들하고 15년을 함께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김 기사님 택시, 이 사장님 트럭, 박 할머니 전동차, 다 제가 고쳐드린 거예요. 저한텐 그게 더 소중해요. 하지만 체인점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인점이 되면 매뉴얼대로만 해야죠. 돈 없는 손님한테 외상 못 해줘요. 급한 사람 먼저 봐줄 수도 없고요. 저는 사람을 보고 일하고 싶어요. 매출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요. 정작 남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명함 두고 갈게요.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두 남자가 나갔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10억 거절하신 거예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욕심 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전 돈보다 사람이 더 좋은가 봐요.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우세요, 아주머니? 미안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은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정비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민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순간 정비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은희와 민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민서야, 너.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 오빠, 그리고 엄마. 은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지훈 씨.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설마. 은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은희입니다. 한강 자동차 그룹 회장이고 민서의 어머니예요. 지훈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은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럼 그동안 당신을 시험했어요. 은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전 반대했어요. 배경도 없고 동네 정비소라는 이유로. 지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번을 봤어요. 3번 모두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첫 번째, 자기 차 부품을 떼어서 급한 손님을 도왔죠. 은희가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큰 고객보다 쓰러진 할아버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세 번째, 10억을 거절했어요.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죠.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매출이 아니라 신뢰를 지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은희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용서해 주세요. 은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시험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고개 드세요. 지훈이 황급히 은희를 일으켰습니다. 저야말로 제가 민서를 만날 자격이 있을까 늘 고민했어요. 자격은 충분해요. 은희가 지훈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익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고요. 엄마, 민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우리 민서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저희 사위가 되어주세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2025년 4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한남동 하늘정 레스토랑. 민서와 지훈이 문 앞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빠 마음 다 아셔. 괜찮을 거야.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훈 씨,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그렇게 시험한 것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감사해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평생 겉모습만 봤어요. 돈, 배경, 가문. 은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가치는 사람됨이라는 걸. 어머님, 당신은 자기 부품을 떼어줬어요. 10억보다 할아버지를 선택했고 돈보다 신뢰를 지켰죠. 은희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은희가 민서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틀렸어. 엄마는 안 틀렸어요.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은희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우리 사위 되어줘요. 네, 어머님. 지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도 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은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세 사람은 식사를 나눴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어요. 지훈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왜 10억을 거절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지훈아, 돈은 또 벌면 되는데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끝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가 제대로 봤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10월 웨딩홀에 하얀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옆에는 은희가 함께였죠. 통로 끝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은희는 민서의 손을 지훈의 손에 포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하객석 첫 줄에는 희망정비소 단골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 사장님 결혼하네. 좋은 사람이 복받았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은희는 혼자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여보, 은희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제대로 된 사람 만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가치가 뭔지. 그녀는 웨딩홀로 돌아갔습니다. 민서와 지훈이 웃고 있었어요.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